너가 그 좋은 대학에 간 것이 오로지 너의 노력만으로 된 일이냐.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명문대라고 취급되는 이 학교들의 반 이상의 학생들이 10분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계층에 속한 아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유한입니다. 여러분 요새 잘 지내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 흔쾌히 너무 잘 지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새 워낙 불안과 무기력과 약간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기념으로 어떤 내용을 조금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인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능력주의라는 이슈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고 가장 큰 이슈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올림픽을 하면서 금메달 3관왕을 한 안산 선수가 페미니스트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게 근본은 젠더 갈등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 젠더 갈등이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안산 선수 이전에는 이준석 돌풍이 불었었죠, 한국 사회에. 이분도 젠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내는 분이었고요. 당대표 선거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능력주의 제도였습니다.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대변인으로 임명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부터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시험을 치게 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하기도 했죠. 한 1, 2년 전으로 가보면 조국 사태가 있었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의 입시 서류를 조작했다. 이게 또 대한민국을 한번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게, 미국에서도 2019년에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유명 정치인들, 유명인들의 자녀의 SAT 성적을 거액의 돈을 들여서 조작했다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각각의 사건들은 다 다른 외피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자원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죠. 여러분, 그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죠. 수능이라는 그 공정한 경쟁을 뚫고 줄 세우기를 쫙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정의롭다는 그런 인식이죠. 젠더 갈등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딱 나와야 되는데,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생각에서 서로 젠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능력이라는 공정한 잣대로 사회적 성공을 성취해야 된다라는 인식인 거죠. 여러분, 오늘은 그 인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샌델 교수가요, 최근에 이 공정하다는 착각, 이 능력주의 자체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샌델 교수는요, 이런 능력주의가 가장 집약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학 입시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학위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나아갑니다. 왜냐면 80%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명문 대학과 그 외의 대학을 차별한다든지 이런 학벌주의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능력이 좋고 더 지능이 좋은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서, 또 더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보증수표가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샌델 교수는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너가 그 좋은 대학에 간 것이 오로지 너의 노력만으로 된 일이냐, 그리고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했던 그 비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명문대라고 취급되는 이 학교들의 반 이상의 학생들이 10분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계층에 속한 아이들이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SAT나 수능과 같은 이런 성적들은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실제로 부모의 소득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수능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집안이 잘 살수록 당연히 어릴 때 해외 유학도 시킬 수 있고, 과외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영어 유치원도 보낼 수 있으면, 특히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서는 격차가 크게 납니다. 그 수시제도나 스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어떤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스펙 쌓기가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인가요? 말도 안 되죠. 부모를 잘 만나는 건 순전히 운적 요인입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이러한 운적 요소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개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에 나갔을 때는요, 이 명문대 학위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운적 요소는 소거됩니다. 좋은 명문대를 나온 어떤 학생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이 친구가 운도 좋았고 부모님도 잘 만났고 등등등등등 해서 좋은 대학을 왔다, 이렇게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친구 머리가 좋나 보다, 이 친구 공부를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모든 운적 요인들을 소거해버린 상태에서 개인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샌델 교수는 이거를 비판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지위에 있을 수 있는 게 정말 나의 노력으로만 성취된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검토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개인에게 모든 포커스를 돌리게 되면요, 모든 사회적 성공도 나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실패한 사람도 모든 이 사회적 실패는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사회에서 가치가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고요, 승자는 자신의 능력 이상의 오만함과 자만심을 얻게 된다고 샌델 교수는 지적합니다. 자신의 어떤 모든 계획을 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승자와 패자의 차별을 부추기는 그런 논리로 사용되게 됩니다. 샌델 교수는 세습주의라든지 귀족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능력주의가 낫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완전한 절대적 평등주의보다도 능력주의가 낫다는 것을 인정해요. 능력주의가 여러 제도들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것의 한계점을 우리가 인식하자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차선으로 선택하고 있는 제도긴 하지만 이 능력주의가 정의롭다고 착각하지 말자, 공정하다는 착각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샌델 교수의 주된 주장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자의적이고 애매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있어요. 서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에서 한 200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200명을 뽑는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친구? 아니면 대학교 와서 가장 공부를 잘 할 친구를 뽑아야 될까요? 아니면 공부를 가장 잘해서 사회에 잘 기여할 친구를 뽑아야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많은 능력들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단일한 기준으로 딱 세우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능력들 중에 하나를 딱 잡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 그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거 역시도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샌델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능력을 우리가 완전히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이 부를 분배하거나 자원을 분배할 때 사용되는 많은 원칙들이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자의적인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번 그 기준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모두 자기가 잘났기 때문이고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이고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의 오묘함을 좀 더 보자면, 제가 전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근대오종을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똑같이 희귀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축구 가장 잘하는 사람이 더 대접받나요? 근대오종 잘하는 사람이 더 대접받나요? 누가 뭐래도 축구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대접받는 사회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 희귀한지 희귀하지 않은지도 사실은 운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좀 더 극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북한의 축구 선수나 올림픽 선수들의 수입이요, 우리나라 일반 직장인 수입보다 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 올림픽 선수들의 노력이 우리나라 직장인들보다 훨씬 덜 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태어나느냐, 우리의 자질이 인정받고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고 이런 사회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행운적 요인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샌델은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도구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오만한 감정, 이 모멸적인 감정은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 속에서 개인들은요, 끊임없이 불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2030 세대의 공정 이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가 고령화되고 있고 또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이 안 되는 것은 사회적인 탓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모멸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만연한 것이죠. 실제로 능력주의 사회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오만해짐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너가 잘났기 때문에 됐다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패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모멸감, 자존감의 상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샌델 교수는 이 사회적 모멸감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트럼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지지자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분들이 대학 학위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반면 힐러리의 지지자의 대부분은 대학 졸업자 내지는 대학원 학위 수여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힐러리 대 트럼프의 대결이 사실은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저항력자들의 분노를 잘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인 노동자 계층의 어떤 모멸감들을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분출하게 한 것이 바로 트럼프 현상이라는 것이죠. 샌델 교수는요, 이런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미국 사회에서도 이 트럼프 현상이 어떻게 귀결됐나요? 결국은 미국 의회당을 트럼프 지지자들이 점령하는, 그래서 테러를 일으키는 이런 사태로까지 나아가게 됐죠. 분열감, 모멸감, 자만함, 오만함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사회적인 어떤 공공의 선, 이런 시민적 덕성에 대한 인식을 옅게 만들고 사회 분열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당 점령 사건은 이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능력주의에 따른 어떤 부작용들이 민주주의의 규범,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되는 것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직 이것이 분출된 적이 없다 뿐이지 젠더 갈등이라던가 이런 분열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아직까지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요, 스카이캐슬이라던가 기생충이라던가 여러 문화 컨텐츠에서도 이런 양극화나 어떤 능력주의에 따른 부작용들을 다루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어떤 얘기겠죠. 물론 샌델 교수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하버드에 4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원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00명만 뽑는다고 해요. 지금은 4만 명을 입학사정관들이나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기셔서 쭉 일렬로 세워놓고 2,000등까지 뽑겠죠. 앞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4만 명 중에 하버드 대학에 와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별 문제 없을 것 같은 사람을 2만 명 거르자는 거예요. 이 2만 명 중에서 2,000명을 추첨으로 뽑자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이런 운적인 요소가 개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마치 이것이 운적 요소가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제도라면, 샌델 교수는 운적인 요소가 개입되게 해서 이 승자들의 오만함, 그리고 패자들의 어떤 모멸감을 줄이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약간 과격한 제도긴 한데 또 그럴듯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 이 능력주의에 관한 어떤 운적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자, 이런 주장은요, 사실 어떤 철학적, 사회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우리한테 굉장히 건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당연하지 않고 되게 감사하게 여길 때 좀 더 풍요로운 삶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능력주의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 방대합니다. 이런 영상을 한 20, 30편 찍어도 다룰 게 계속 있을 거예요. 공정 이슈라던가 이런 20, 30대 이슈라던가 능력주의와 관련된 많은 담론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조금 총론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샌델 교수의 주장은 지금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마치 공정하기만 하면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경쟁을 공정하게 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면 이 사회가 좀 더 풍요로워지고 좀 더 좋은 사회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샌델 교수는 그게 거짓이고 허구의 기획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달성한다고 해도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최첨단의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또 논의해보는 게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사회에서 일어난 이런 뉴스들이나 어떤 사건들이요, 이게 단편적인 내용들이 아니구나, 공통적인 감정이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계획하고 또 살아나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뭔가 전쟁이 있다거나 뭔가 냉전이 있다던가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굉장히 독특한 시대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습주의, 뭔가 절대적 평등주의, 그리고 이제 능력주의를 넘어선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좀 향해 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도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저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 공정하다는 착각 꼭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